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구기 종목에서 그 정점에 오르는 선수들은 대부분 팀에 득점을 해주는 공격수들입니다. 축구에선 메시, 야구에선 세미 소사, 배구에선 김연경 같은 선수들이 있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정점에 오르기 위해선 뒤에서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의 존재가 필수인데요. 농구에서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포지션이 바로 파워포워드입니다. 동료를 위해 스크린을 걸어주고 리바운드 사수, 거친 몸싸움으로 팀의 사기까지 올려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포지션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에 있었던 파워포워드의 정의이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생겨나며 팀의 중심은 물론 리그를 지배하는 포지션으로까지 발전했고, 현 NBA는 파워포워드가 다시 파이널 MVP를 수상하며 해당 포지션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력자에서 1옵션이 되기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이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며 해당 포지션을 대표한 선수들과 스타일까지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슈팅가드가 포인트가드를 돕는 역할을 했었다면 파워포워드 포지션은 리바운드나 골밑 수비 같은 굳은 일을 도맡아 센터 포지션을 돕는 블루워커 유형의 포지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센터가 공격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거친 몸싸움, 풍부한 활동량,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리바운드 능력이 우선시되던 포지션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팀의 1옵션으로 불리기보단 조력자에 가까운 포지션이었지만 NBA 최초의 시즌 MVP 밥 패티스는 파워포워드도 조력자가 아닌 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선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전천후 스몰포워드의 공격 루트를 주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파워포워드 중엔 가장 먼저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로 코너에서 주로 득점을 올리던 시절의 카멜로 앤서니와 흡사한 유형이었죠. 패티스는 독특한 스타일로 1958년 NBA 우승까지 차지하긴 했지만 당시 파이널 MVP 제도가 없어 수상의 영광을 누리진 못했죠. 만약 당시 이 제도가 있었다면 패티스는 단 3명뿐인 파워포워드 포지션 파이널 MVP를 4명으로 늘리며 그 첫 수상자로 기억될 수 있었겠죠. 패티스의 은퇴 이후 파워포워드 포지션의 계보를 이은 선수는 엘빈 헤이즈로, 유니크했던 패티스의 스타일과는 달리 전형적인 파워포워드 포지션의 역할과 함께 센터까지 볼 수 있던 선수였지만, 윌트 체인벌린과 함께 NBA 역사상 시즌 평균 20득점과 20리바운드 이상을 2회 이상 기록한 제리 루카스나 무려 243cm에 달하는 윙스팬으로 공수는 물론 뛰어난 센스와 높은 자유투 성공률까지 갖췄던 케빈 맥헤일, 헤이즈까지 정작 팀의 주연이 되어 우승까지 차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맥헤일의 경우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오히려 레리버드보다 팀 내 비중이 커졌고, 그 하키몰라 주원도 보고 배웠다는 포스트업 기술을 보유했지만 결국 80년대 보스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버드가 떠오르고, 우승 당시에도 파이널 MVP 수상을 하지 못했던 것까지 패티드 이후 팀의 1옵션으로 우승까지 차지한 파워포워드는 전무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파워포워드 포지션은 오히려 센터를 보기엔 조금 작지만 그들보다 유연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골밑은 물론 중거리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늘려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들이 90년대 NBA를 주름잡던 칼 말론과 찰스 바클리입니다. 말론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스크린 플레이, 리바운드 능력, 최상의 피지컬을 갖춘 선수로 전형적인 파워포워드 포지션의 선수가 최상급 공격력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줬죠. 반대로 바클리의 경우에는 198cm의 단신 4번으로 사이즈는 떨어졌지만 뛰어난 리바운드 능력, 볼핸들링, 무지막지한 힘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이드 플레이까지 갖췄던 다재다능한 언더사이즈 파워포워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분명 뛰어난 1옵션이자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두 선수지만 이들 역시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파워포워드의 오리지널리티에 근접하게 조력자 역할을 120% 해내던 데니스 로드맨이 무려 5번의 우승 반지를 획득하며 1958년의 패티드 이후 파워포워드 1옵션의 우승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역사는 1999년 데뷔 2년차의 팀 덩컨이 우승과 파이널 MVP 수상을 동시에 이뤄내며 청산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파워포워드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파워포워드는 본래 자신들이 맡았던 굳은 일을 센터에게 넘기고 본격적으로 팀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 진화합니다. 이 이유는 워낙 뛰어난 파워포워드 선수들이 질비했던 것, 반대로 센터 포지션은 샤킬 오닐 이후 1옵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체급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운동 능력이나 슛 레인지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는 파워포워드가 더 가치가 높아진 거죠.
이 부분은 센터 영상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컨의 우승 이후 그에 도전하는 많은 S급 파워포워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수들은 각자의 스타일로 리그의 대표적인 파워포워드로 자리 잡았고 그 유형을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스타일은 센터처럼 플레이하는 전형적인 빅맨 유형입니다. 강력한 인사이드 플레이와 함께 헌신적인 스크린, 리바운드 능력, 유사시엔 센터까지 수비하는 더블 머신의 형태로 주목받게 되었죠. 팀 던컨이 바로 이 유형의 선수였는데요. 간단하게 4, 5번의 강점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던컨은 2000년대 파워포워드 풍년에도 해당 기간 동안 2번의 시즌 MVP와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그 중심에 서 있던 선수죠. LA 레이커스의 리핏의 주역이자 코비 브라이언트의 단짝 파우 가솔이 던컨처럼 기본기를 바탕으로 경기했었고 현재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대부분 센터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득점원 유형입니다. 여기서 칼 말론 같은 인사이드와 미드레인지 슛을 주무기로 가져가는 유형과 외곽 슛에 특화되어 있는 스트레치 포워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전자의 경우 피닉스 선즈의 황금기를 함께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덩 노비츠키가 있습니다. 아마레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에서만큼은 역대 파워포워드 중 최고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스티븐 내시와 함께한 피켄롤은 과거 존 스타턴과 칼 말론을 연상케 할 정도였고 이 짐승 같은 리머텍은 알고도 못 막는 수준으로 전성기 블레이크 그리핀이 아마레 유형의 스타일을 보유했었습니다. 아마레가 부상 이후에 점퍼를 장착했던 것처럼 그리핀 역시 어느 시점부터 점퍼를 늘리게 된 것까지 흡사하며 두 선수 모두 슬램덩크 컨테스트 출신이란 것도 같으며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 리머텍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레와 그리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외곽슛에 특화된 노비츠키의 경우 스트레치 포워드, 스트레치 4 유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유형의 선수들은 긴 슛거리를 바탕으로 상대 빅맨을 외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에 인사이드에 침투하는 선수들과 안성맞춤이죠. 케빈 러브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은퇴했지만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굉장히 위력적이었던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크리스 보시가 대표적인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며 현 리그에서 스트레치 4 유형의 선수들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잠시 노비츠키 얘기를 해보자면 노비츠키는 외곽슛만 던지는 유형이 아니라 언제든 페이스업으로 상대 수비를 제쳐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는데 키도 213cm라 수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케빈 듀란트만큼이나 막기 힘든 유형의 선수가 바로 노비츠키였습니다. 마지막 스타일은 올라운더 유형입니다. 이 파워포워드가 팀의 중심이 되면서 이 선수들이 게임 리딩을 도맡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과거 찰스 바클리가 다재다능한 4번 선수로 그 유니크함을 증명했다면 2000년대에는 크리스 웨버와 케빈 가넷이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 둘은 포인트 포워드로 분류되어도 될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요. 웨버는 208cm의 키로 센터까지 커버 가능했는데 가장 독보적이었던 웨버의 강점은 바로 가드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워포워드 본연의 플레이는 물론이며 가드 뺨치는 수준급 볼핸들링과 패싱 센스, 커딩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2010년대를 풍미했던 골든스테이트의 전유물인 모션 오펜스를 일찌감치 시도했던 일명 밀레니엄 킹스에서 드레이먼드 그린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던 선수죠. 가넷은 211cm로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4번 포지션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던 선수입니다. 6시즌 연속 2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할 만큼 올라운드 플레이어였고 포스트업, 점프슛, 코트 어디든 모든 선수를 커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비력, 보름반을 담당하는 포인트 가드의 역할에 게임 리딩까지 도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웨버는 부상으로 가넷 역시 노쇠화에 따라 점점 이 역할을 버리게 되어서 포인트 포워드라기보단 훌륭한 올라운더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수 밸런스가 뛰어났던 저메인 오닐이나 라시드 월레스, 엘튼 브랜드와 다재다능함이 돋보였던 또 다른 포인트 포워드 라마 오덤이 있었는데요. 파워포워드 르네상스 시대에서 파이널 MVP는 던컨과 노비츠키만이 차지했지만 현대농구에서의 이상적인 파워포워드는 모두 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팀 던컨 유형의 파워포워드는 어느새 스몰 라인업, 피켄롤이 일상이 되면서 본래 스몰 포워드를 분류되던 선수들이 4번, 나아가 5번까지 보는 일이 많아졌기에 아예 센터로 전업하게 되었지만 이런 유형의 빅맨들은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농구에서 파워포워드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앞서 언급한 노비츠키와 아마레의 공격력에 웨버의 스킬과 간에서 수비를 더한 말도 안 되는 올라운더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게 바로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야니스의 경우 노비츠키의 긴 슛거리를 갖추진 못했지만 압도적인 사이즈, 내구성,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걸 상쇄하는 선수이며 데이비스는 크리스 웨버 수준의 패싱 센스는 없더라도 뛰어난 가드의 스킬을 겸비한 정육각형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리그 트렌드인 스몰 라인업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빅맨으로 일명 던가노 시대에 이어 다시 파워포워드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야니스가 데이비스의 슈팅과 스킬을 갖춘다면 210cm 이상의 선수는 1파울 시 퇴장이란 규칙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올라운더 파워포워드의 완성형은 그 어떤 포지션보다 압도적일 겁니다. 이외에도 현 NBA 트렌드는 3번 포지션보단 피지컬이 뛰어나고 5번 포지션보단 빠른 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트위너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트위너는 포지션이 이도저도 아닌 선수에게 붙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통 4번 포지션을 맡긴 신장과 능력이 부족하고 3번을 맡기에도 부족한 선수들을 칭할 때 많이 사용되던 말인데요. 멀티 포지션이 일상이 된 현 NBA에선 이 트위너의 단점이 강점이 되어 대부분 팀의 포워드 라인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포인트 포워드에도 언급된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PJ 터커, 에런 고든이 있습니다. 수비까지 뛰어난 이 유형의 선수들은 전 포지션 수비가 가능함은 물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활력소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정리하자면 파워포워드는 바페틱 이후 2000년대를 대표한 파워포워드들에 의해 다시 1옵션 우승을 이끌게 되었고 현 NBA 최고의 사기캐라 불리는 두 선수로 인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 정의를 보면 리바운드나 수비에 치중하며 센터를 돕는 블루워커 계열의 포지션으로 말할 수 있으며 현 시대의 파워포워드는 대부분 사이즈 좋은 스몰 포워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통칭 포워드로 불리긴 하지만 크게 덩 노비츠키 유형의 슈팅을 앞세운 스트레치 포, 이상적인 포워드이자 풍부한 활동량을 강점으로 블루워커의 성향을 주로 띠는 트위너가 대표적이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 올라운더 4번은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파워포워드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가 크게 나누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의 스타일이 존재하는 만큼 내가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와 스타일, 농구할 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뭔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얘기해봅시다. 오늘은 수많은 유형으로 발전해온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형태가 180도 변해버린 센터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